퇴직 후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던 대화 속에는 미묘한 벽이 느껴졌죠. 너 얼마 받았어? 라는 한마디 질문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했던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이후 돈이 사람과 관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 이렇게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50대, 60대가 되면 돈은 더 이상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 삶의 안정성을 상징하며 인간관계조차 좌우하는 거대한 존재가 되죠.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이 돈 문제 앞에서 등을 돌리거나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낼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아닐까요? 50대, 돈 때문에 잃어버린 친구들 배신의 뒷이야기.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50대와 60대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가 은퇴 후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중심에는 종종 돈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퇴직 후 서로를 경쟁자로 느끼거나 자신만의 경제적 문제로 벽을 세우는 현실. 이는 우리가 은퇴 후 예상치 못했던 가장 아픈 장면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1. 퇴직 후 소득의 차이가 드러날 때. 김정수 58세 씨는 은퇴 전까지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며 빠듯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반면 그의 절친인 이철민 씨는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 덕에 여전히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 씨는 철민 씨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철민 씨는 너도 내가 하라는 대로 연금을 준비했어야지. 왜 그걸 못했냐? 라는 말로 정수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경제적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우정은 미묘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돈이 관계의 미묘한 경계선을 그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경제적 차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빌려준 돈 그리고 돌아온 배신. 박현숙 61세 씨는 평생을 교사로 일하며 알뜰히 저축해왔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친구를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았던 자신의 실수를 자책했습니다. 결국 그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믿었던 친구와의 관계도 영영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친구 사이를 시험대에 올립니다. 특히 은퇴 후의 경제 상황에서는 돈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사람의 진심을 가늠하는 무게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3. 은퇴 후 소비 패턴으로 갈라진 우정. 조민재 55세 씨는 은퇴 후 소비 습관 때문에 친구들과 멀어진 사례입니다. 그는 은퇴 이후로 절약과 소박한 생활을 선택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비싼 외식과 취미 활동을 즐겼습니다. 민재 씨는 점차 모임에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돈 쓸 생각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고 그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더라고요. 결국 그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이는 돈 자체보다는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관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은퇴 후 각자의 경제 상황과 소비 패턴이 다를 때 관계의 간극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경제적 불안감. 은퇴 후 누구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경제적 안정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자존심과 체면.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싫어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른 가치관. 은퇴 후 소비와 삶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친구들이 가진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는 우정의 균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돈 이야기는 신중하게 꺼내기.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경제적 주제는 민감한 주제임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필요하면 아예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과 소비의 차이를 인정하기. 친구들과 경제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무조건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맺기. 은퇴 후에는 기존 친구들 외에도 같은 관심사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기존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50대, 60대의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우정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행복과 삶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경제적 차이가 친구들과의 우정을 시험할 때 그 우정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거나 과감히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 때문에 잃고 싶지 않은 우정이 있다면 그 관계를 돈이 아닌 가치로 이어가세요. 그것이 더 깊고 오래가는 우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이 드러낸 우정의 진짜 얼굴. 퇴직 후 인간관계의 재구성. 퇴직 후 돈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시험하는 렌즈로 작용합니다.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 한마디가 날카로운 오해를 불러오고 누군가는 돈을 빌려준 뒤 돌아온 배신에 상처받습니다. 은퇴 후 돈이 드러낸 친구들의 진짜 모습에 상처받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퇴직 후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재구성할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돈이 인간관계를 흔드는 이유.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 퇴직 전에는 비슷한 소득과 경제적 상황을 공유했던 친구들이 퇴직 후에는 서로 다른 재정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탄탄히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의 경제적 간극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벌어지죠. 이 차이가 서로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 은퇴 후에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절약을 통해 소박한 삶을 즐기지만 다른 사람은 오히려 퇴직금을 활용해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몰두합니다. 이 차이가 친구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넌 너무 짠돌이야. 혹은 너 돈 그렇게 쓰다 큰일 나겠다. 같은 대화는 예전 같으면 웃어 넘겼을지도 모르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곧 자존심이 되는 현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은퇴 후 경제력이 곧 자존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정 상태를 숨기거나 과장하려는 행동이 늘어나며 이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긴장을 유발합니다. 퇴직 후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적 경쟁 구도로 바뀌는 것이 문제입니다. 퇴직 후 돈으로부터 인간관계를 지키는 법. 1. 경제적 비교를 피하라. 퇴직 후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경제적 비교를 피하는 것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돈을 펑펑 쓸까? 혹은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여유롭지 못할까? 라는 생각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 돈을 빌려줄 때는 경계를 분명히 하라.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스스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나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입니다. 3. 돈을 넘어선 공통의 가치를 찾아라.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면 돈을 넘어선 공통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를 공유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등 돈과 무관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연결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해법. 사례 1. 돈을 빌려준 뒤 깨진 우정. 김영희 60세 씨는
오랜 친구인 정미숙 씨에게 급히 돈을 빌려줬다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돈을 빌린 뒤 친구는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후 깨달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은 오히려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요. 해법. 영희 씨는 이후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돈이 아닌 시간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소박한 집밥 모임을 통해 다시 관계를 이어갔고 금전적 거래를 배제하면서 친구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례. 이 소비 습관이 만든 거리감. 박민재 58세 씨는 퇴직 후 절약을 최우선으로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비싼 외식을 즐기고 고급 취미 활동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해법. 민재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조율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갖고 나머지는 내가 제안하는 소박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식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자신만의 경제적 원칙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경제적 불균형 속에서도 유지된 우정. 최은수 62세 씨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수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구들과는 멀어졌지만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해법. 은수 씨의 사례는 경제적 불균형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려면 진솔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돈보다 관계의 가치를 더 높이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우정을 지키는 관계의 기술.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친구들과 돈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대화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여행, 취미 등 돈과 무관한 주제는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장. 퇴직 후에는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면 경제적 비교에서 오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기. 결국 돈은 관계를 위한 도구일 뿐 진정한 우정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돈이 아닌 신뢰, 공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결론. 퇴직 후 돈 때문에 잃어버린 친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돈은 관계를 흔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 갈 때입니다.